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라는 빈부격차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는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로 영상 콘텐츠를 제시하면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소셜 임팩트를 위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와 영상이라는 강력한 임팩트 도구를 바로 지금 당연히 융합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 소셜 임팩트를 위한 영상 콘텐츠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임팩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의 영향력, 특히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셜 임팩트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CSR, CSV, ESG 등과 같은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봤는데요. 이번 과목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소셜 임팩트, 사회적 기업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융합의 시대라고 하지만 왜 소셜 임팩트를 영상 콘텐츠가 접목해서 또 영상 콘텐츠를 소셜 임팩트와 접목해서 이 과목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그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화두로 떠오르고 마치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직업을 잃는 것처럼 그런 위기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2019년부터 다가온 그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때 이야기했던 코로나19 이전에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이 가속화되고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선택권들은 코로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초지능적 사회로 변화하는 겁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할 수 있게 발달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 과상과 현실의 융합 가속화된다는 얘기죠.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는 거죠. 작년 말부터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예인들이 또 아이들이 네이버에서 만들어내는 제페토라고 하는 가상현실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교류가 이어지는 신기한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X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가보지 않아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영화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의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또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모바일 정보 기기로 인간의 교류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굴로 맞이하지 않아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소통할 수 있는 5G 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영상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따라서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다보스 회장이 얘기했던 책이 있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인데요. 인공지능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얘기를 했죠.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노동 중심의
일자리들은 없어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고요. 디지털화되는 과학기술 때문에 디지털화되는 이런 모든 세상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기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보편적이고 당연한 권리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디지털에서 어떤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승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는 권력이 소비자에게도 가지만 글로벌 플랫폼에게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소비의 형태를 해야 되고 또 소비자가 때로는 그 권력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유통과 소비가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방식이 다 무너져 버리는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면서 기술의 노예가 아닌 활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0년에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대면 생활이 활성화되면서 원격 교육, 재택근무, 뭐 다양한 비대면 활동들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는데요. 작년 현재 785만 명이 가입을 하고요. 5G 데이터 사용량도 14만 4천 테라바이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영상으로 소통하는 기술에 의해서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잖아요.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의 공중파가 아닌 OTT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벌써 우리나라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52%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구독 경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 매출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기업에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작년 대비 47%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금융 부분에서는 생활과 밀접하게 그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벌써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코로나19의 이런 가속화는 세상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디지털의 의존도가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도 2년에 걸친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 2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일상의 비대면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음식을 주문하고 옷을 사입고 때로는 이사갈 집을 찾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디지털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식주를 좌우하는 필수 수단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디지털 격차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그 디지털 격차가 꼭 삶의 질 격차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디지털 격차에 의해서 디지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빈부격차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우리의 인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아주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거죠. 자, 나 다니엘 브레이크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는 목수의 이야기인데요. 컴맹 목수의 이야기인데, 이 목수가 심장병에 걸리면서 4대 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바로 나 다니엘 브레이크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시스템 위주의 정부 주도의 이런 복지 체제를 비판하는 그런 영화로서 공무원들의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주의를 굉장히 타파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컴맹이라고 하는 디지털 격차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주목해야 된 이야기가 벌써 2019년부터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영화로서 나오게 됐다는 것이 대표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빌 클린턴은 인류의 절반이 최첨단 기술을 향유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격차는요, 정보 접근과 정보 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에는 더 급속하게 우리가 당면하는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거라는 것이 모두의 예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UN 본부에서 제2차 SDG 무브먼트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의 개회식에서 BTS와 함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UN이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체가 됐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반대로 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는 회복과 재건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당위성을 대통령은 얘기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은 포용과 상생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고 백신을 협력해서 누구나 다, 전 세계인 누구나 다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데 기여한다고 했고요. 녹색 회복과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속하게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도구가 바로 영상 콘텐츠라는 거고요. 이런 소셜 임팩트를 영상 콘텐츠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융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의 사회, 우리의 생활에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플랫폼이 돼 있죠. 작년부터 유튜브는 주요 지표와 성과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비디오, 즉 동영상은 모든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틀어 가장 효과적인 좋은 컨텐츠 유형이며, 이 중 유튜브는 동영상 시청을 위한 선도적인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작년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 20억 명의 월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유튜브는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80개 이상의 언어로 사용이 가능한 아주 강력한 플랫폼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의 경쟁력과 사용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매 분마다 약 500시간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매일 10억 시간의 동영상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마다 평균 12분에서 15분 사이로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건 평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70% 이상이 모바일에서 사용을 하고요. 모바일 인터넷 트래픽이 걸리는 37%가 유튜브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것이 뭐냐면 TV 스크린으로 유튜브를 신청하는, 다시 말하면 레거시 미디어, TV를 시청하지 않고 TV를 유튜브로 시청하는 이런 산업이 70% 정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또 10명 중 7명은요, 드라마에서 재밌는 거 할 시간, 예능 할 시간에 그거 안 보고,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도 그걸 안 보고,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통계 자료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콘텐츠를 본다기보다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70% 정도가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브 비즈니스 계정과 관련해서 유튜브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60%, 현재 현존하는 60% 기업이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게시하고 본인의 콘텐츠, 기업을 홍보하고 있고요. 시청자의 관심과 연관된 영상이 3배 이상 더 영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유튜브 추천은 사용자가 점차적으로 긴 길이의 콘텐츠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 수익도 붙고 또 유튜브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쇼폼에서 긴 콘텐츠로 유튜브가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 대비 제품 리뷰나 이런 영상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게 내용이고요. 90%의 유튜브 이용자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브랜드를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는 게 내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직업을 갖는 전업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략 50% 이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창의적인, 문화적인,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통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사회에 접목하면서 유튜브의 월 이용이 약 1.7억 이상 시간이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튜브의 통계와 여러 가지 현실들은 소셜 임팩트가 왜 영상 콘텐츠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영향력 있게 소셜 임팩트를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임팩트를 위한 영상 콘텐츠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랜파 키친이라고 하는 나라야나 레디라고 하는 인도의 할아버지 얘기인데요. 이분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자라는 목표로 대용량의 음식을 만드는 유튜버입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먹방 유튜버신 거죠. 이분은 이제 아쉽게도 7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2017년 8월부터 시작한 이분의 요리 방송은 힐링 영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이분 컨텐츠의 특징은 한적한 공간 어디든지 할아버지의 부엌이라는 거예요. 100인분이 넘는 그런 치킨과 피자, 볶음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고아하고 가난한 아이들한테 대접하고 나눠주는 그런 방송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분이 그 73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현재는 이제 조카가 그 채널을 받아서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조금 뭐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2011년 9월 현재는 구독자 933만 명, 9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영상을, 이 채널을 지금 구독하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구독자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이 할아버지의 영상을 보시는데요. 이 할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서 광고 영상이 나와도 끝까지 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수익으로 들어온 그 수익금들을 할아버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받은 수익을 보육원에 옷이나 책가방, 학용품 등으로 기부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은 당신이 지구에 사는 동안은 사람들을 도와라 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이번 그 주간 그 내용에 요 관련된 영상들을 좀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요.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그 해맑은 할아버지가 아주 멋진 솜씨로 음식을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대부분인데, 뭐 편집도 사실은 뭐 조금 어설프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영상이지만, 사람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만든 영상이 아이들에게 가고, 그 아이들의 컨텐츠를 본 자신들의 광고 수익으로 다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이 순환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구독자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900명,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그랜파 키친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큰 영향력을 통해서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이 콘텐츠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소셜 콘텐츠와 영상 콘텐츠를 접목해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콘텐츠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임팩트를 위한 조력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가뚜기, 그 오뚜기의 사례를 제가 CSV의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기업의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함현준 회장의 따님이 함현지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신데, 이분이 해면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최근에 40만 명이 넘는 이런 구독자 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일상을 직관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매력과, 그 다음에 함현지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의 독특한 아주 신선한 콘텐츠들을 보면서 아주 발랄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분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들이 있고요. 또 샌드박스라고 하는 전문 기획사가 제작을 참여하면서 작품의 퀄리티나 기획력들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함현준 회장님이 어버이날 해면지 씨가 만든 음식을 먹는 거에 초대돼서 함께 방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영상이 3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게 됐고요. 재밌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댓글로 오뚜기로부터 심장 관련된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이 오뚜기에서 심장 수술 비용 지원비를 받아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댓글을 남기면서 오뚜기가 했던
심장병 환자를 돕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이런 그 사회공헌 활동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 하면지라고 하는 분의 이 유튜브 콘텐츠 해면지가 유튜브 채널 해면지가 오뚜기의 착한 기업으로서의 소셜 임팩트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오뚜기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그런 소스보다는 채널보다는 해면지 씨를 통해서 유통되고 소통되는 마케팅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는 첫 번째는 해면지라고 하는 조력자인 거죠. 이분의 발랄함, 이분의 컨텐츠, 또 이분의 기획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오뚜기라고 하는 기업이 가뚜기라고 하는 이미지로 훨씬 더 소셜 임팩트의 가치로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독자 130만 명이 넘는 박막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그냥 할머니예요. 그냥 재미있게 우리 옆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할머니인데, 이분의 컨텐츠는 여러분들 한두 번씩 보셨겠지만 그냥 일상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는, 또 아름다운 할머니,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또 화날 땐 화내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풀어내는, 또 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그런 일상을 기록하는 영상인데요. 이런 것이 영상으로 콘텐츠화되고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게 되는 그런 가능성 있는 콘텐츠를 발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손녀 김유라 씨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력자로, 때론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할머니의 영향력은 재작년의 일인데요. 유튜브 CEO가 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버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또 이어서 몇 달 안 돼가지고요, 구글 CEO도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와 구글은 박막래 할머니를 한국 대표 인플루언서라고 초청하고 만나게 됐다는 거죠. 또 이분은요, 미국 패션 잡지 보그에도 패션 피플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박막래 할머니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손녀 덕분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눈을 떴다.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이런 거 하면서 여러 사람한테 인정받고 모르는 세상을 알게 되면 좋겠다. 소셜 임팩트는 수많은 사람들, 사회적 경제가 주목하는 사람 중심의 컨텐츠, 사람 중심의 경영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과 경험과 또 4차 산업혁명이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목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영상 컨텐츠고,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소셜 임팩트와 사회적 기업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컨텐츠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영상 컨텐츠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왜 소셜 임팩트를 위한 영상 컨텐츠가 필요한가라는 이 과목의 질문, 또 이 과목에 해야 할 일, 또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제시하는 내용은 첫 번째 이겁니다. 영상 콘텐츠는 영상 콘텐츠 자체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편적 언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영상 콘텐츠라는 그 그릇 안에 환경의 문제, 빈곤의 문제, 디지털 격차의 문제, 사람의 이야기, 다양한 그릇들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맛을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두어지는 화두입니다. 영상은 영상 자체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예술적인 가치로 존재할 수 있지만요. 영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방금 보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 요리 만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가 요리를 만드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돕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는 보고 감동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돈 벌려고 유튜브를 했다고 그러면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죠. 자, 기술이 발달되고 비대면 사회가 급성장하고 우리의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춤과 노래를 학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배웁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모방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공동체는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모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영향력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상이 갖고 있는 힘, 영향력들을 소셜 임팩트하고 접목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공간, 수많은 가치들을 사회 문제와 접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소셜 임팩트를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정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어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영상 콘텐츠입니다. 유튜브는 약 20억 명의 월간 사용자, 100만 개 이상의 나라에 현지화하며 80개 이상의 언어로 변화, 이용 가능한 강력한 임팩트 도구로서 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증된 영상 콘텐츠라는 도구를 소셜 임팩트와 융합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영상은 가치를 담아낸 그릇으로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의 전환을 통해 랜선을 통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